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도와 압력의 이해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및 목차. 학습 목표: 온도의 정의와 온도 측정 장치를 설명할 수 있다. 압력의 특징과 압력 측정 장치를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온도의 속성. 2. 온도 측정 장치. 3. 압력의 특징. 4. 압력 측정 장치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온도의 속성입니다. 온도의 정의. 먼저 온도와 압력은 엔탈피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와 유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H는 U 더하기 PV. 여기서 H는 엔탈피이며 U는 내부 에너지, 단위는 킬로칼로리 또는 주율로 나타냅니다. PV는 유동 에너지,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미터로 나타냅니다. 또한 온도와 압력을 이용하면 열기관을 통하여 E를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온도란 물질 내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측정값으로 나타냅니다. 물질 내 분자는 다양한 속도와 불규칙적인 방향으로 빠르거나 느리게 이동합니다. 온도는 압력, 조성과 같이 대상 분자의 입자 수, 양에 의존하지는 않고 세기에 의존하는 특성값으로 이러한 값을 시강 변수라고 합니다. Intensity Property. 온도 측정의 원리는 물체 A와 B가 동일한 개 시스템에 있을 때 제3의 물체인 C와 열적 평형을 이루게 되면 두 물체 A와 B 또한 열적 평형이라고 하며 그 역도 성립이 됩니다.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면 A와 C가 같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C와 B가 같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온도가 같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온도 측정의 원리는 연력학 제0 법칙입니다. 온도의 구분. 섭씨온도는 물의 어는 점 0도씨, 물의 끓는 점 100도씨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입니다. 화씨 온도는 도F, 물의 어는 점 32도F, 물의 끓는 점 212도F 사이를 180등분 하였습니다. 절대온도 켈빈 온도란 열역학 법칙으로부터 이론적으로 해석되는 온도이며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도씨입니다.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이며 랭킨 영도는 마이너스 492도F를 나타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화씨 온도 도씨는 100도씨와 0도씨 사이를 100등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절대온도 0K는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겠습니다. 화씨 온도 도F는 212도F와 32도F 사이를 180등분 하였습니다. 따라서
랭킨 온도 0도 R은 화씨 온도로 마이너스 460도 F가 되겠습니다. 온도의 환산. 화씨 온도 도F를 섭씨 온도 도C로 환산하는 식은 C는 9분의 5 곱하기 괄호 열고 F-32 괄호 닫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수 9분의 5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등분비, 화씨 온도 180도와 섭씨 온도 100도씨의 약분한 값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9분의 5가 기억이 되지 않으면 180분의 100이라고 기억을 해도 같은 값입니다. 화씨 온도 32도 F는 섭씨 온도로 환산하게 되면 0도C입니다. 위에 식에서 F에 32를 넣게 되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도C가 0이 나옵니다. 화씨 온도 212도 F는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100도 C가 됩니다.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환산하는 식은 도 F는 괄호 열고 5분의 9 곱하기 C 더하기 32로 나타냅니다.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 켈빈 온도로 환산하면 켈빈은 도C 더하기 273이 되며 화씨 온도를 랭킨 온도 절대 온도로 환산하게 되면 도 R은 도 F 더하기 460이 됩니다. 물리 현상에 있어서 샤를의 법칙은 일정 압력에서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PV는 nRT에서도 절대 온도를 사용함으로써 절대 온도는 물리 현상을 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온도계입니다. 온도의 측정 범위에 따라 표준온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온도는 연력학적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연력학적 온도 측정의 기준 데이터는 국제온도 척도 ITX, International Temperature Scale에 따라 측정하며 순수 금속, 액체 또는 기체의 상변화의 온도를 고정온도로 지정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그 사이 온도 사이의 능금은 순수 금속의 물성값을 사용하여 내삽 온도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금속은 고유 저항을 갖고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지는 원리에 따라 고순도의 금속선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백금 저항 온도계는 금속의 전기 저항이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 온도계의 검교정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표준온도계와 측정 범위를 살펴보면 증기압 온도계는 아주 낮고 미세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0.56K에서 5도 K까지. 기체온도계는 25K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금 저항온도계는 우리가 상온에서 일반 온도계의 검교정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8K에서 950도씨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961도씨 넘어가는 것은 복사온도계, 비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전대의 원리입니다. 열전대는 산업용 온도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전대는 다른 두 종류의 금속선을 접합하여 온도 차이를 주면 열 기전력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백 효과라고 합니다. 열 기전력에 따라 온도가 검출되므로 측정, 조절, 제어, 변환, 정보 처리가 용이하며 응답이 빠르고 지연 시간에 대한 오차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열 기전력이 발생하면 전압이죠. 전압. 열 기전력은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 전압계가 있으면 이게 전압을 갖다가 온도로 바로 환산을 했죠. 온도 도시로 바로 환산을 했습니다. 특정 지점이나 기타 어떠한 장소의 온도 측정도 가능하며 다른 온도 센서에 비하여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계측 온도는 마이너스 300도씨부터 1700도씨까지의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을 보면 열전대에서 두 개의 다른 금속선이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접합되어 있는 것을 치곤 접점 온도를 측정하는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리선으로 보상도선을 이용을 해서 계측기까지 원거리를 연결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 이 접점을 보상접점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계측기 쪽에 기준접점이 있습니다. 기준접점은 항상 0도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도씨와 치곤접점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전대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보고 갑니다. 제일 먼저 B형, R형, S형은 귀금속을 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S형 열전대 백금 로디움과 백금이 접합되어 있습니다. 표준 열전대입니다. 그래서 서모커플의 S는 스페셜하기 때문에 표준 열전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K형은 크로멜, 알루멜, 니켈 크롬과 알루미늄을 합금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호는 CA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크로멜, 알루멜. 그렇지만 새로운 기호는 K형, 오필승 코리아는 산업용 열전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형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발전소용입니다. J형, 철 콘스탄탄, 아이언 콘스탄탄입니다. 부기호로는 아이언 콘스탄탄. 콘스탄탄은 동 니켈을 합금으로 한 금속입니다. 따라서 J형은 범용 저가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형은 동 콘스탄탄, 카퍼 콘스탄탄. T형은 테스트용이다.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형은 거의 1000도씨 이상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그 T형은 최고 온도가 350도씨까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온 측정이 가능합니다. 실험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도씨까지 저온 측정이 가능한 T형은 테스트형이다. K형은 산업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압력의 특징입니다. 압력의 작용. 압력이란 유체 분자들이 단위 면적에 대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를 합니다. 유체란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이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힘이 미치는 방향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유체의 분자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압력은 모든 방향에 대하여 동일한 크기로 작용을 합니다. 이를 파스칼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의 지렛대 원리라고도 하죠. 이 원리를 이용하여 유압 기계 및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 유공합 장치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단면적 A1과 단면적 A2 중에 A2가 단면적이 더 큽니다. 만약에 힘 F1이 작용을 하게 되면 전체의 단면에 P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A2의 단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는 압력이 큼에 따라서 힘은 F2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F1은 PA1 압력 곱하기 단면적, F2는 PA2, A2가 크기 때문에 F1보다는 F2가 훨씬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준 대기압. 대기압이란 Atmospheric Pressure, ATM, 그죠? 압력단위죠. 대기권 내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을 말하며 지구상에서 측정하는 위치와 날씨에 따라 차이를 나타냅니다. 표준 대기압이란 지구상의 위도 45도 그리고 해수면 높이에서 측정한 압력으로 측정 대기의 평균 압력은 760mmHg 또는 1013.25 헥토파스칼이고 공기의 평균 밀도는 1.23 kg per 큐빅미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기의 무게가 평균 한 1.2 kg 정도 1큐빅미터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날씨에 따라 대기압이 표준 대기압 760mmHg 이상의 압력을 나타내면 고기압이라 하고 표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저기압으로 표현을 합니다. 유체 이송 장치인 원심 펌프 센트리퓨절 펌프에 있어서 흡입작용은 대기압을 이용을 하고 우리가 콜라를 마시는 경우도 대기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대기압의 작용을 살펴보면 수직으로 세워둔, 거꾸로 세워둔 유리관에 진공을 만들게 되면 실제 수은은 대기압이 작용을 해서 760mmHg 높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대기압의 단위, 국제단위. 대기압은 101325 뉴턴 퍼 스퀘어미터, 뉴턴 퍼 스퀘어미터를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1325 파스칼. 여기서 헥토는 10-2승이기 때문에 101325 헥토파스칼. 또한 우리가 일기압은 0.101325 메가파스칼, 따라서 일기압은 약 0.1 메가파스칼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편합니다. 문제를 푸는데 편하다. 0.1 메가파스칼이 일기압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013 1.0135 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압 단위와 기타 단위를 살펴보면 1기압은 1atm 1033 kg 폴스 퍼 스퀘어미터 또는 1.0332 kg 폴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 kg 폴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는 공학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1kg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의 높이로 보면 10.332m로 나타내게 됩니다. 760mmHg 760토르입니다. 또 영미 단위 브리티시 유닛을 보면 14.7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 그것을 갖다 우리는 PSI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 PSI,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 PSI, 29.9인치 HG. 보일의 법칙을 봅니다. 보일의 법칙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 부피의 기체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일기압 표면입니다. 물의 표면에서는 일기압이죠. 대기압만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종 안의 기체의 부피는 1입니다. 1. 부피가 1입니다. 10m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10m는 물의 일정 033m가 1기압이기 때문에 10m로 내려가면 2기압이 되겠습니다. 2기압이 되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들고 20m 내려가면 3기압, 부피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30m 내려가면 4기압이라는 압력을 받겠죠. 보일-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은 일정한 체적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기체의 상태 변화에 있어서 상태 1에서 상태 2로 변화되는 경우 온도, 압력 및 체적의 조건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P1, V1, T1은 P2, V2, T2, 이 식이 보일-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래의 부피, 원래의 압력에서 A, 상태 1 A에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 압력을 올리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겠죠.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 부피가 다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상태 2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압력의 구분입니다.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으로 측정되는 압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압력계를 이용하여 측정되는 압력을 말하며 타이어의 공기압은 대표적인 게이지 압력이다. 진공 압력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대기압 이하로 측정되는 압력을 말하며 보통 마이너스로 표기를 합니다. 절대 압력은 완전한 진공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되는 압력입니다. 따라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 또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 진공압력은 마이너스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대기압이 기준압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받고 있는 대기압이 기준압력. 그래서 측정압력은 게이지 압력입니다. 게이지 압력. 그 다음 진공압력을 완전히 진공시키는 것을 완전 진공압이라고 완전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 진공에서부터 측정압력까지 결국은 대기압에서 측정압력까지 두 개를 더한 게 절대압력이 되겠습니다. 마노미터, 압력 측정 장치입니다. 압력 측정 장치, 마노미터. 마노미터는 차압,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는 계기로서 서로 다른 두 지점의 압력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측정 원리는 액체의 중력과 인가된 압력의 균형을 이용을 합니다. 차압 델타 P는
P2-P1으로 표시되며 측정 압력 P2는 기준 압력의 차압을 액주 H미터로 판독을 합니다. 마노미터는 공정에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미소 유량이나 미압을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기기가 단순하여 신뢰성이 높습니다. U튜브 형식이 대부분이며 튜브 안에 물을 채워 측정하므로 압력 측정 범위는 0에서 1000mm H2O 정도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P2-P1이 감마 H이기 때문에 P1은 대기압, P2는 측정 압력입니다. 그래서 P2는 P1 플러스 감마 H. 이 식에서 델타 P는 감마 H로 표시가 됩니다. 부류동관 압력계. 부류동관 압력계는 압력에 민감한 탄력선 변형 압력 소자를 이용하여 구성된 간단한 구조입니다. 측정 원리는 부류동관 내부에 압력이 인가되면 튜브가 펴지면서 튜브의 탄성과 균형을 이루면서 지침이 움직이고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입니다. 형식은 C형, 스파이럴형, 헬리컬형 세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C타입이 주로 사용되며 정밀도가 요구되는 곳에 스파이럴 타입, 헬리컬 타입을 씁니다. 스파이럴 타입은 모기향 같은 식, 헬리컬 타입은 꽈배기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250도C의 원호 모양의 압력 소자와 소켓, 부류동 튜브, 여기가 소켓입니다. 부류동관, 그 다음에 끝단이 팁이죠. 끝단, 팁, 클로즈랜드, 그 다음에 링크, 연결구, 그 다음에 무브먼트, 움직이는 곳, 그 다음에 포인터, 지침, 얘가 포인트입니다. 침. 무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을 이용을 합니다. 과제입니다. 물로 채워진 유튜브 마노미터에서 압력 P2의 계산 과정과 답을 적으시오. 단 P1은 얼마, 액주 높이의 차는 90cm, 물의 비중량은 1000kg 폴스 per 큐빅미터 1톤입니다. 1톤. 물은 1m, 1큐빅미터가 1톤 1000kg 폴스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P2는 P1 플러스 감마 H에서 공학 단위로 kg 폴스 per 스퀘어 미터 공학 단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산기체 상수의 단위의 의미는 섭씨 0도씨 273K 1기압에서 기체 1몰당 1도씨 상승할 때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산기체 상수의 의미. 이에 따라서 아래 이산기체 상수의 관습 단위의 계산 예를 참고하여 이산기체 상수를 공학 단위 및 SI 단위로 나타내는 계산 과정을 적으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이 답이 나오는 과정을 갖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